자, 이제 원자구조의 변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원자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 돌턴의 원자설부터 갑시다. 원자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고대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 뒤로 한 2000년 지나서 1800년 후반대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설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근데 화학에서 이 원자설은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이 3가지나 나와. 그러다 보니까 원자설, 가설이잖아요. 가설은 법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어. 근데 후대 과학자들이 인정을 다 해줘요. 그때는 기술력이 적었으니까, 기술력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이런 거 밝히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러면서 다 인정을 해주면서 과학자 그룹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금 말 잘못하면 꺼져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돌턴의 원자설이야. 원래 이제 이쪽은 화학원에서는 다뤄지진 않아요. 돌턴의 원자설은 화투에서 다뤄진다. 근데 나온 김에 선생님이 추가로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고. 첫 번째, 돌턴의 원자부터 출발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온다? 원자설이라는 게 나와. 돌턴의 원자설은 뭘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자, 4가지가 나옵니다. 원자설. 첫 번째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런 표현을 쓰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맹이 입자더라. 이렇게.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뭐예요? 쪼갤 수 있지. 핵하고 전자로 쪼개지고 양성자, 중성자로 쪼개지고 이렇게. 근데 후대 과학자들은 이거 그럴 수 있지 뭐. 그때는 기술력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수정 요소를 가하자. 이렇게 수정하자. 잘못됐으니까. 더 작은 입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크기 같은 거는 인정. 그런데 질량이 다른 애가 있더라. 우리 방금 배웠죠? 뭐 있었죠? 동위원소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얘도 수정 요소를 가해야 된다. 야, 그때 당시 어떻게 동위원소 같은 걸 발견했겠어? 이렇게 관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밑으로 누가 나오기 때문에 3번째, 4번째가 거의 화학의 발전에 기여한 그런 법칙이에요. 화학 반응할 때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질량. 많이 들어봤지? 보존의 법칙. 니네 나중에 양적 계산할 때도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반응물하고 생성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질량은 변하지 않더라.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건 법칙이야. 그 다음에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 질량비로 반응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 이름도 유명한 뭐라 그래? 얘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니네 물 만들어질 때 뭐 1대 8대 9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으로 또 유명하죠. 이거 말고 또 뭐 있냐면 원자설에 이거 하는 게 배수비례 법칙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설에 근거한 법칙이 3가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업적이죠. 이게 거의 화학을 발달시키게 된 근간이 된 법칙이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주어진다. 이 뒤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원자설로 설명이 안 되는 분자설로만 설명해 조금 더 발달해 갖고 이제 분자설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었죠. 뭐 게일 이삭 이런 사람들. 그래서 분자설로 이제 뭐를 설명하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죠. 요거는 이제 분자설에 기반을 한 거다. 나머지 이 세 개는 뭐에 근거한 거야? 원자설에 기반을 한 거다. 이런 정도까지만 구별을 좀 해놓읍시다. 그리고 돌턴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제안을 하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다.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무슨 모양이야? 딱딱한 공 모양이라고 원자 모델을 갖다가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돌턴의 원자였어.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의 원자로 넘어갑니다. 얘는 무슨 실험을 하냐면 음극선 실험을 해요. 음극선 실험을 한다. 각각의 실험들이 되게 중요해. 우리 음극선 그러면 캐소드. 캐소드가 음극이거든. 반대로 양극은 에노드라 그래. 캐소드에서 레이. 너네 엑스레이 할 때 레이 광선이잖아. 그래서 빛인 줄 알았어 처음에. 막 뿅뿅뿅뿅뿅뿅 막 나와. 강한 전압을. 이거 전에 톰슨이 이제 여기서 전자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이 실험은. 뭐 크록스관이라든지 뭐 이런 관들을 통해 갖고 많이 했는데 그걸 정리 잘한 사람이 톰슨이야. 그래서 톰슨은 노벨상도 받고 톰슨 아들은 또 노벨상 받고 막 이랬어요. 노벨상 집안이야. 여기 이 지금 칠판 한 판에 쓰는 그 노벨상 다 막 우수수 노벨상이 떨어진 거야 지금. 이거 다 노벨상 수상자들. 돌턴 빼고. 돌턴은 노벨 나오기 전인 사람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벨상 수상자들이다. 캐소드레이 음극선에서 광선처럼 나오는데 이거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한 것이요.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첫 번째 그림자 실험을 하지. 그림자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이런 십자가 모양의 불투명한 이런 물체를 갖다 놓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음극을 갖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가 이떠시만하게 크게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야. 니네 그림자가 이렇게 크게 생기는 거 뭐죠? 이거? 직진이잖아. 빛이 직진할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음극에서 나온 이 음극선도 직진성을 갖더라라고 하는 걸 이 그림자 실험을 통해서 직진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개비 실험을 하죠. 바람개비 실험은 어떤 거냐면 니네 금박 있죠. 금박을 굉장히 얇게 펴갖고 이걸 갖다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처럼 만든 거야. 그래 놓고 여기다가 축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받침대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음극을 쏘는 거지. 막 쐈어. 그랬더니 얘가 이게 광선처럼 레이면 가서 튕겨서 반사돼서 나오면 되는데 얘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핑그르르 돌아요. 처음에는 광선인 줄 알았는데 맞으니까 핑그르르 돌아. 오랄랄라? 이거 뭐예요? 입자죠.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실험이 바람개비 실험이다. 그럼 얘가 이제 또 플러스를 띄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지를 좀 알아볼래요. 전하를 띄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무슨 실험을 한다? 전자기장 실험을 하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전기장 실험을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야.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너네 알겠지만 보이진 않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는, 우린 이걸 갖다 전기장, electric fiel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음극을 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구나. 얘가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구나.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자기장 실험을 합니다. 자기장에다 이걸 걸어줬어. 그래갖고 자기장은 자석에다가
자석에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여기가 이제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이렇게 해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극, 음극을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거야. 니네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마이너스에서 뭐가 튀어나와? 전자가 튀어나와.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든.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힘, 자기, 전류.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자기장은 N극 이렇게 되고 전류는 이렇게 되니까 엄지손가락이 아랫방향이지.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전자기력을 아랫방향으로 받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직진한다, 입자다, 전하다. 그래갖고 이걸 명명을 뭐라 그래? 엘렉트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전자를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톰슨은 음극선의 정체가 입자성을 갖는 전자다.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다. 직진하더라. 이런 걸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톰슨은 무슨 모델을 제시했냐면 플럼푸딩 모델을 제시합니다. 너네 푸딩 뭔지 알죠? 젤리. 그 안에 자두가 콕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전자들이 여기에 콕콕콕콕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톰슨의 플럼푸딩. 근데 이제 중성 원자여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빗금친 부분 있죠? 빗금친 부분에 얘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플러스 값이 들어있어요. 근데 플러스의 정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못했어. 그냥 전자만 있는 거야. 니네 그 할아버지 마구자에 있는 그 호박 있죠? 보석. 그 호박을 비단으로 실크로 문질러. 그럼 거기서 마찰 전기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톰슨이 뭐라 그러면 호박 원자 안에 전자들이 저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비단으로 문지르면 얘네들이 흥분해서 기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톰슨의 원자 모형이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플럼푸딩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톰슨 원자 다음에 러더퍼드가 나와요. 세 번째. 러더버드는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니네가 이제 알파 입자가 뭔지 알아야지. 핵 분계를 하게 되면 감마 분계가 있고 알파 분계가 있고 베타 분계가 있어.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알파 입자는 알파 분계에서 나온 애를 헬륨 2의 4짜리에 화학이니까 전자 두 개를 띄워버립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헬륨 원자핵이라 그래. 알파 입자의 정체입니다. 헬륨 원자핵이야. 그러니까 뭐를 갖고 있어? 플러스를 갖고 있어.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애야, 알파 입자는. 그래서 이걸 갖다 쏜 거야. 어디에다가? 금박에다가. 금을 얇게 피면요, 거의 원자 수준으로 펴지죠. 그지? 한 겹은 너무했고 한 두 겹 정도로 합시다. 얇게 피면 한 요 정도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검출을 해야 되니까, 알파 입자 검출을 해야 되니까 화학약품을 묻힌 이런 검출판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싼 거야. 마치 스크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알파 입자가 찍히면 이게 반응해가지고 찍히는 거야. 이렇게 스크린처럼 만들어 놓고 원형으로 여기다가 이제 알파 입자를 쏘는 거죠. 여기다 쏘는 거야. 러더퍼드는 톰슨의 원자를 갖다가 이제 조금 저건 잘못된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가설을 뭐라고 세워야 되겠니? 인정해야지. 톰슨의 모델이 맞다면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야. 톰슨의 모델이 뭐였어? 플럼푸딩 모델이야. 원자에 콩콩콩콩콩콩 전자가 박혀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저런 상황에다가 플러스 입자를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전자의 질량이 작다고는 하지만 이 알파 입자가 가다가 조금씩은 휠 거란 말이지. 이해되니?
조금씩은 휘어질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끌어당기니까 가다가 조금이라도 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선생님 반듯하게 못 그리고 있는데 지금 무조건 다 거의 대부분 직진으로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자, 첫 번째 직진으로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이 텅 비어 있다. empty.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원자 텅텅 소리 나오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어. 그냥 막 지나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제 톰슨의 모델이 틀린 거지. 이게 아닌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이제 가다가 미치미치 해갖고 튕겨나간 애들이 각도가 심하게 아주 극히 일부인데 각도가 심하게 꺾이는 애들이 있더라. 심지어는 정반대편으로 튀어나온 애도 극히 일부가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두 번째 빗나가는 애가 있더라. 거의 대부분 99%다 통과하는데 아주 극히 일부가 빗나가더라. 이 빗나가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안에 굉장히 부피가 작은 플러스 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쏜 게 플러스 입자이기 때문에 그 얘네들이 부딪혀서 반발해서 튕겨나간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반대로 나오는 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반대편으로 튕겨나오는 건 거의 180도인데 그런데 원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당구들 쳐봤죠? 당구 칠 때 어떻게 하죠? 만약에 당구 다이 한가운데 10kg짜리 당구공하고 똑같은 쇠공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걸 겨냥해서 당구공을 쳤다 그래봐. 어떻게 되겠니? 쇠공은 가만히 있고 당구공이 튕겨 나가버리겠지. 왜? 질량이 굉장히 무거운 애가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반대편으로 튕겨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센터에 질량이 엄청나게 큰 플러스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야.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는 진공 상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가 된 거야?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조심해야 된다. 러더퍼드는 원자 핵이다. 이 중간 사이에서 누가 있었냐면 콜드슈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드윅이 있어. 얘는 중성자를 발견하고요. 얘는 양성자선에서 양성자를 발견하지. 그리고 얘네 둘이 합쳐져 있는 게 원자 핵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원자 핵 발견한 러더퍼드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뭐라 그랬냐면 러더퍼드는 이제 뭐 했어요? 이렇게 그립니다. 속은 텅 비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성격의 원자 핵이 들어있고 바깥에 전자들이 돌고 있더라. 그리고 무슨 운동을 한다? 원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게 러더퍼드 모델이 된 거야. 그리고 서로 이제 끌어당기겠죠. 서로 끌어당기면서 이제 돌겠지. 이게 러더퍼드가 이제 이렇게 뭘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거 스크린을요. 나중에 실험한 결과 이렇게 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운데 센터에 A 종류에 B 종류가 있겠죠? C 종류가 있겠지. 자, 거의 대다수가 얘가 A죠. 그 다음 빗나가는 게 얘가 B 종류죠. 반대편으로 C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율은 저 정도 된다. A가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우리는 러더퍼드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나와? 러더퍼드 다음으로 보어가 나옵니다. 보어는 이제 양자역학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네 번째 유명한 사람이야. 닐스 보어. 보어의 원자입니다. 보어는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냈냐면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찍죠. 보어는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엄청 많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수소원자를 찍어봤더니 가시광선 영역대에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 6개 전이가 되더라. 전자전이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없어서 선생님이 5, 6 하나 더 그리죠. 이렇게 나오더라. 결과가 뭐예요? 이게 선 스펙트럼이에요. 우리 앞으로 선 스펙트럼 그러면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거야. 이런 의미예요.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쓰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양자화가 이런. 앞으로 여러분들 양자가 뭐냐 그러면 불연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불연속이다. 그러면 불연속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제 여기도 가설을 세워야 될 거 아니니? 보어가 러더퍼드의 모델이 맞다면이라고 가설을 세웠겠지. 틀린 거 알고 있지만 맞다면. 그래서 원운동한다 그랬으니까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전자가 빙글빙글 원운동하면 우리 전자기력으로 끌어당기잖아. 쿨롱 펄스로 끌어당기잖아. 그러니까 안으로 돌다가 끌어당기니까 안으로 기어 들어가죠. 그래갖고 띡 하고 붙어버려. 이론적으로 원운동을 하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세상에 있는 어떤 원자도 핵의 전자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야.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를 줘가지고 떨어질 때 방전을 시키면 방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여기서 빛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스펙트럼으로 찍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돌면서 일정하게 빛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더라는 거지. 예상은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연속이거든요. 안 나오더라는 거야. 이런 애도 없고 연속으로 나온 애도 없고 다 불연속으로 선 스펙트럼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델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보어는 이제 드디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준이란 말이 니네들한테는 좀 어려워. 게임 레벨 할 때 레벨이야. 특정한 에너지 레벨이 있더라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있더라. 거기서 이거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운동을 하더라. 전자가 궤도운동, 원운동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얘 이제 보어의 모델에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모델이 나오는 거지. 너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마크가 이렇게 생겼어. 이걸 갖다가 이제 2차원으로 그리면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세 번째 껍데기, 네 번째 껍데기 위로 갈수록 점점 붙더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린 얘를 수소원자 에너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껍데기 여기 줄 선이 그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allowed 되어 있다.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니? 허락된 전이.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죠.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 여기는 금지된 부분이야. forbidden 되어 있어. 그래서 전자는 어디에만 있을 수 있다? 이 라인에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주양자수라 그래. 그래서 보어는 그거를 양자수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이를 할 때 진동수 조건도 나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보어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양자역학적인 기반을 설명을 했다. 양자역학에서는요 수소원자밖에 안 풀려. 헬륨 원자도 안 풀려요. 어려워서. 다 전부 다 뭐라 그러지? 오차가 있어요. 수소원자만 깔끔하게 풀린다. 어쨌든 보어는 이렇게 레벨별로 에너지 준위가 있고 거기서 원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동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파장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파라 그래.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맞아 떨어지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 정리한 사람이다. 보어는 현대적인 모형의 가장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보어 다음으로가 이제 현대적인 모형이지. 다섯 번째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죠. 여기는 실제로 이제 얘를 갖다가 원자현미경 같은 걸로 찍어봤어 사진을. 그랬더니
이렇다. 3차원적인 공간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수소를 찍었더니 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하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보이더라.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일렉트론 클라우드라 그래.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전자구름. 이 전자구름은 뭐예요? 여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을 써요. 근데 거의 빛속도에 가깝기 때문에 카메라로 셔터 속도로 찰칵 찍으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뿌옇게 구름처럼 보이는 거야. 어딘가에 있겠지.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게 한 90% 이상 되는 확률이야. 발견 확률.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도 확률은 아주 작지만 있는 거야. 어디나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에 확률이 90% 정도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그림을 뭐라 그럴 거야?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 오비탈. 그래서 저렇게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전자가 많이 있을 확률이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뭐를 한다? 화학결합을 한다. 화학결합은 뭐예요? 원자과 전자의 장난, 최각 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으니까 그 전자가 겹치는 거거든. 겹쳐서 화학결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많이 있는 진한 곳이 겹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화학결합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해서 돌턴의 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적인 모형까지, 오비탈까지. 이제 오비탈을 심도 있게 더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그래서 별표를 굳이 한다 그러면 이 보헤 원자는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 스펙트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별표 3개, 그 다음에 러더퍼드 별표 2개, 그 다음에 톰슨 별표 2개. 시험은 이 정도로 출제가 된다. 적어봅시다.